명작의 현장을 가다 세 번째 이야기. 금광마을의 황혼역에서 마크 트웨인을 만났다. 마크 트웨인은 이곳에서 명작을 건진다. 칼라바라스 카운티의 명물 뜀뛰는 개구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레서빌이다. 황금의 주 골든 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가 골드러시로 유명했기에 붙여진 별칭이다. 곳곳에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당시 3대 금광 도시로 군림을 했던 플레서빌에 왔다. 샌프란시스코와 네바다주의 버지니아까지 금강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LA에서 레이크타워로 갈 때 미국 주도 50번 도로를 지나며 초입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목수인 제임스 마샬이 큰 금덩이를 발견했다. 광석이 더 발견되었고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곡괭이로 파내는 방법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소방 호수의 수압을 이용해 산을 허물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소방서의 망대인 벨타워가 타운의 한가운데 3층 정도의 높이로 자리 잡고 이 작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곳은 행타운으로 불리며 범죄자를 매달던 교수대로 유명하다. 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 자연스레 범죄가 만연했다. 이 지역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 지역을 뺏으려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강도에다 살인, 또 술주정뱅이 등으로 무법천지였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배심원 결정에 따라 교수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수단으로 수백 년 된 참나무에 매달았다. 행맨스추리라는 사인이 세워진 건물은 2층 난간에 둥근 나무 막대기가 어른의 팔 길이만큼 삐쭉 나와 있고 강도라는 표를 단 인형이 목을 매단 채 대롱대롱 걸려 있다. 죄인뿐 아니라 철도공사나 금강에서 마기를 하던 많은 중국인들이 억울하게 처형을 당했단다. 지금 그 나무의 뿌리는 건물 밑에 있고 굵은 가지만 상징으로 남아있다. 오래전에 본 영화 집행자가 떠오른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온 서부 영화인데 교수형을 하는 장면이 충격이었다. 주민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광장으로 모여든다. 콘서트 구경이라도 나온 듯 지붕 위에까지 빼곡히 올라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려 아우성이다. 간식거리를 파는 잡상인들도 한몫 끼어 돈벌이에 여념이 없다. 교수대에서 죄인들의 몸이 축 늘어지는 순간 탄식인지 탄성인지 분간할 수 없는 단음이 구경꾼들 사이에 메아리친다. 타인의 죽음을 즐기는 모습에 영화의 한 장면인 것을 잊고 울분했었다. 별다른 엔터테인먼트가 없던 시절이라서였을까. 지금 어디에선가 그들의 웅성거림이 들리는 듯해 주위를 둘러본다. 머릿속에 들어차 있는 영화의 장면을 지우려 행추리 앞을 젠 걸음으로 벗어난다. 북적길을 따라 올라가니 1859년에 존 피어슨이 지은 피어슨스 청량음료 건물이 나오는데 지금은 식당으로 변했다. 굴뚝을 타고 들어가려는 듯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해 꼽혀있는 무의 인형을 설치해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얼음이 귀하던 시절에 얼음과 음료를 같이 보관했던 곳이라니 저 여인은 얼음을 훔치러 간 것일까? 그 옆에 앤틱 상점에는 그 시절의 음료수병이 먼지를 겹겹이 뒤집어 쓴 채 35불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있다.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사는 사람이 있을까? 플레서빌의 천물점은 북캘리포니아의 가장 오래된 상점으로 금강천 박물관처럼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용품들을 볼 수 있다. 광부들이 금을 캐낼 때 쓰던 곡괭이와 접시뿐 아니라 나무로 만든 아기의 흔들이 침대까지 다양하다.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선뜻 사고 싶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다. 요즘 사용하기에는 투박하고
투자하는 의미로 사기에는 그리 가치가 없는 물건들로 보였다. 천년간은 영화 없다고 이제는 옛 명성만 간직한 채 쓸쓸한 마을이다. 이곳은 리바이스 청바지의 마을이기도 하다. 1853년 청바지의 발명자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광부들의 바지가 쉽게 헤어진다는 데 착안하여 질긴 천막용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다. 그의 이름을 딴 의류 상점 안에는 색이 변하고 구멍이 난 청바지가 비싼 가격표를 붙인 채 원조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후줄근하게 누워있다. 설마 그 시절 광부가 입었던 것은 아니겠지. 빈티지라는 멋진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만지면 후루루 올이 풀어질 것 같다. 맥주집 간판이 보였다. 요즘은 보통 바라고 부르는데 영국식인 퍼브라는 표현에 이끌려 들어갔다. 입구에 샌프란시스코 풋볼팀인 49ers의 셔츠가 걸려있다. 1849년에 금강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49ers라고 부른 데에서 팀의 이름이 정해졌단다. 아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그 영광을 상술로 연결지으려는 주인의 의도이리라. 바 안에는 밴드가 컨트리 음악을 연주했다. 종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맥주와 와인이 한쪽 벽에 진열되어 있다. 광산촌의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소설로 쓴 작가가 있다. 탐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다.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인으로 일했으나 남북 전쟁으로 백길이 끊기자 네바다주 공무원으로 부임하는 형을 따라 서부로 가는 역마차에 동행했다. 금강을 찾겠다는 이락 천금의 꿈은 실패하고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면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마크 트웨인은 어느 날 엔젤스 캠프에 있는 엔젤스 호텔의 바텐더로부터 도박꾼 짐 스밀리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칼라보라스 카운티 명물 뜀뛰는 개구리가 탄생했다. 소설의 주인공 도박꾼 짐은 모든 것에 돈을 걸어 내기를 즐긴다. 그가 개구리를 잡아다 3개월 동안 점프 연습을 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남자가 왔다. 스밀리는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개구리인 다니엘이 이곳에서 뜀뛰기를 가장 잘한다며 내기를 하자고 했다. 낯선 남자는 자신은 개구리가 없다고 하니 스밀리는 내가 구해오겠다며 자신의 개구리인 다니엘을 이 낯선 남자에게 맡겼다. 한참을 기다리던 남자는 스밀리의 개구리를 상자에서 꺼내 메추라기를 잡을 때 쓰는 총알을 개구리의 뱃속에 차수푼으로 퍼넣었다. 드디어 스밀리가 연못에서 개구리를 잡아와 낯선 이에게 내밀었다. 스밀리의 개구리가 당연히 잘 뛸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개구리는 몸이 무거워 축 늘어져 뛰어오르지 못했다. 낯선 남자는 스밀리의 돈을 챙겨 떠났다. 스밀리는 개구리를 들어 올렸다. 너무 무거워서 뒷다리를 잡고 거꾸로 세웠는데 개구리의 입안에서 2줌이나 되는 총알이 쏟아졌다. 그제서야 스밀리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낯선 남자를 뒤쫓아갔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어리석게 당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당시 인기가 있었는데 거친 광부들 속에서 과장된 그리고 기발한 웃음을 준 마크 트웨인의 힘이 느껴진다. 마크 트웨인의 개구리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는 동안 식당 안에는 신나는 음악이 연주되고 손님들이 흥에 겨워 복도로 나와 춤을 춘다. 거의가 백인 노인들이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인가? 왜 이 쓸쓸한 고장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 할아버지의 그 위 할아버지들의 땀을 기억하고픈 마음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니 상점들을 돌며 입안에 가득 들이마신 먼지들이 씻겨 내려간다. 번쩍이는 황금 대신 곳곳에 먼지만 쌓인 곳.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유리 진열장 안의 구 제품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관찰하는 정체된 마을이다. 옆 테이블의 노 부부에게
웨이트레스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눈다. 건너편의 옷가게에 새로운 점원이 왔는데 받느냐고. 천천히 돌아도 1시간이면 충분한 동네이니 손바닥처럼 모두가 훤히 꿰뚫고 사나보다. 느긋하고 멈춘 듯해도 그 안에도 삶은 바삐 오고 간다. 그게 인생이지. 떠오르면 지게 마련인 게야. 그 옛날에 이 마을을 들썩이게 했던 추억들을 서로 나누는가. 밖으로 나오니 황금빛 노을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 벨타워 꼭대기에 있는 종을 어루만지고 있다. 한 번쯤 들려보기를 추천하는 곳이다.